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의 주말, 이런 좋은 공간에서 얼굴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부족한 걸 정가영 감독님이 다 메워주실 겁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꼭 읽어달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괜찮은 글 같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GK 한국영화감독조합 그리고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연애 빠진 로맨스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초입니다. 그리고 연애 빠진 로맨스를 만드신 정가영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감독님, 정가영 감독님이랑 엄청 친해 보이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을까요? 아니면 맞춰보실 분 있습니까? 처음 봤을 것 같, 거의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나나봐. 거의 오늘 통성명을 오늘 처음 한 사이거든요. 하여튼 감독님 너무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요즘에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요즘이 아니라 2년 반 전부터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뭐 상업 영화 시나리오 쓰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 원래 독립 영화 하다가 상업 영화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멋진 상업 영화를 만든 정가영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일단 장하시다라는 말 전하고 싶고 일단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그리고 진행자 뭐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도 함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감감무 김초희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된 연애 빠진 로맨스 연출한 정가영입니다. 오늘 주말 맞죠? 주말인데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오늘 여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가량 이렇게 감독님이랑 대화 나눌 텐데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독님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봤었고 오늘 감독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독님 되게 재밌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처음 보자마자 성형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근데 저 오늘 막 낮잠 자가지고 너무 부어가지고 막 어떻게 너무 뚱뚱해 막 이러고 걱정하고 왔는데 딱 보자마자 성형했냐고 하셔가지고 좋은데? 그래서 너무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가영 감독님을 TV에서만 봤기 때문에 머리 짧은 모습만 봤어요. 근데 너무 여성스럽게 막 머리가 이렇게 길고 굉장히 또 차분한 텐션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성형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조적으로 제가 그랬었나 보다. 아니 근데 성형한 게 아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부어서 근육이 안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구나. 예. 그리고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같이 출품이 됐었어요. 감독님 찬실이랑 저 하트랑 같이 갔었고 맞아요. 저 그때 저는 빵개 상 빵개 받고 여기가 거의 3-4개인가 그때 제가 사주팔자상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을 탄 거지 뭐 네. 상이라는 건 진짜 운이거든요. 진짜로. 실력이죠, 실력. 아니 근데 운이 없으면 상을 못 받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정가영 감독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제가 제 인생 상태 제일 안 좋을 때. 제가 비전 런천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영화의 오늘의 비전인가 그 섹션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때. 근데 이렇게 영화제 관계자들, 해외에서 오신 뭐 귀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랑 초대된 감독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루프탑 같은 데서 점심을 준다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뭐 행사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맛있는 걸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또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여서 그 강말금 배우랑 점심이나 공짜로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정가영 감독님이 계신데 보통 이제 뭐 배우들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일단 혼자 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 점심에. 이석형 배우 있었어요. 이석형 배우. 네. 그 영화를 안 봐서 내가 몰랐나 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쓰레빠를 신고 왔는데 네, 이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욕실 쓰레빠 있잖아요. 그냥 쓰레빠도 아니고 욕실에서 그 모텔에서 주는 그 욕실 쓰레빠 그거를 신고 온 거예요. 외국 사람들 잉글리 되는 사람들 막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 대단한 캐릭터다. 저 쓰레빠는 왜 신고 나왔을까? 혹시 내를 더 봐달라고 신고 나온 거랍니까? 그런 느낌. 근데 그 기억나고 전날에 바다에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신발이 다 젖어버려서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근데 그 쓰레빠 욕실 쓰레빠 맞죠? 기억 안 나요. 혹시 분홍색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 집에서 신는 실내 슬리퍼예요. 취향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 참 기억에 남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쓰레빠로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정말 다 그 이터널 선샤인처럼 기억 다 지워버리고. 아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못 신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본다고 평소에 안 뿌리던 앞머리 컬에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시죠. 앞머리만 이렇게 네. 또 파마를. 아니 고급진 대화 나누고 싶어서 왔을 텐데 너무 사담이 길었어요. 그러면 좀 진지하게 진지함을 가장한 진솔한 영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하영 감독님이 그 전에 이제 독립 영화 3편 장편 영화 만드시고 뭐 여러 편에 주목받는 단편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업 영화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조건, 운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캐스팅까지 다 이루어져야 그리고 이루어지고도 갈 길이 굉장히 험한 왜냐하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 도대체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왜냐하면 독립 영화를 하시던 분이 상업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마음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는지, 언제 시작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 이 연애 빠진 로맨스의 출발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첫 장편 비치 온 더 비치 그 개봉할 때쯤에 이제 지금 연애 빠진 로맨스의 제작자이신 연동훈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거 뭐 영화 재밌게 잘 봤는데 혹시 상업 영화에도 뜻이 있으시다면 자기랑 같이 준비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먼저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도 너무 상업 영화 하고 싶고 뭐 사실 뭐 돈도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진짜 막 상업 영화가 막 어떤지도 모르고 뭐 얼마나 힘든지도 이유가 모르고. 첫 번째 돈, 두 번째 편안함. 첫 번째는 꿈이죠. 영화라는 꿈 어떤.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그럼 너무 좋죠. 막 뭔가 이렇게 계약한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2016년에 처음 연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해보자 열심히 해서 하다가 사실 정말 그 시나리오 기획개발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뭐 쓰고 뭐 계속 이렇게 고치라는 수정 요구와 뭐 여러 군데에서의 어떤 좀 의구심을 가득한 어떤 피드백들 많이 받으면서 이게 진짜 그냥 막 내가 관객으로서 상업 영화 볼 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접근했던 그런 걸로는 절대 이렇게 참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기획개발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독립장편은 계속 찍으면서 단편도 뭐 그때그때 작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요렇게 계속 하다가 사실 하트까지 세 번째 장편 독립장편까지 찍고 나서는 진짜 독립영화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조금 여기에 이제 좀 진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 때 아마 거의 그때쯤에 하트도 개봉을 하고 그때 또 하트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던 즈음에 저랑 연 대표님이랑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작가님이 붙으셨어요. 연 대표님이 다른 작가를 붙여서 제가 썼던 시나리오를 다시 트리트먼트화 시키고 그거를 막 이렇게 돌리시다가 그게 이제 CJ에서 괜찮게 봐서 같이 기획 개발을 해보자 손을 잡고 해서 CJ랑 손을 잡게 되고 같이 이제 공동 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뭐라 될까요? 좀 마음이 좀 본격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아, 어쩌면 정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되게 벅찬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CJ 들어가서 계속 이제 그때부터 감독님도 지금 기획개발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미친 듯이 고치고 그들이 주는 정말 엄청난 피드백들 다 수용하려고 했고 좀 사실 그 피드백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창작자를. 그럼에도 뭔가 다 어쨌든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겠지 여기에 거짓말이 없겠지 이런 걸 좀 최대한 믿으려고 하면서 엄청 막 고치다가 그러다가 좀 또 이게 안 되네 막 이럴 때쯤에 이상하게 감독님 말한 것처럼 진짜 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배우님들이 어느 순간에 좀 붙었어요. 갑자기 손석구 배우님, 전정수 배우님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사실 이제 배우님들이 붙으면 약간 이제 투자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재작년에 촬영을 하고 작년에 개봉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그 상업 영화라는 것 자체를 잘 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감독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근데 정말 독립 영화 한 편 찍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게 됐지만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진짜 그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님보다 제가 또 인생을 좀 길게 살고 이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아 결국은 내 마음이 절박하고 진실해야 그게 운으로 이어져서 그게 독립 영화도 되고 상업 영화도 되고 그래서 관객들한테까지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가겠지 하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개봉까지 시키고 여기까지 온 감독님이 진짜 장하다고 저는 진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업 영화가 내가 그렇게 재미없다라고 느끼면서 저는 봤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연애 빠진 로맨스 같이 만들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지금 막 힘들게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전형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전형적인 과정이 재밌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감독님뿐만 아니라 작가들까지 제 눈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러닝 타임이 일단 너무 찰떡이에요. 95분. 이 정말 관객에겐 더없이 찰떡인 러닝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장르 영화가 막 2시간 반을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왜냐면 킬링 타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파 고민이 되는데 뇌를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내한테 다가와봐. 내가 너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상업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그런 서비스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95분 너무 찰떡인 러닝 타임인데 이게 궁금한 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러프하게 오케이 컷만 착착착착 붙이잖아요. 그때 러닝 타이밍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느 분량이 이렇게 잘려나갔는지 그 잘려나간 것 속에 너무 아까운 씬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러닝 타임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랬으면 이 영화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지 그런 거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좀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좀 긴 영화를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영화는 거의 그래도 뭐 각본대로 나름대로 찍었고 거의 잘려나간 거 없이 그래도 조금 됐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애 빠진 로맨스 이제 보셨겠지만 그 이제 손석구 배우님이 잡지사에서 일하는데 그 잡지사의 어떤 선배 그 임선우 배우님 감독님 연희 감독님 최근에 작업하시기도 했던 그 선우 언니가 역할했던 연희가 이제 손 배우님을 막 이렇게 꼬시는데 자기 짝꿍 있으면서 그렇게 막 나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러고 이후에 이제 손 배우님이 잡지사를 나가고 나서의 그 둘의 행보는 안 보이는데 저희가 찍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손 배우님이 나중에 편의점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와요. 연희가 찾아. 약간 조금 화양연화 느낌스가 있었는데 막 이래. 근데 그 이제 찾아와서 나도 잡지사 나왔다. 내가 잡지사를 새로 차렸다. 거기에 너를 이제 기용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결혼도 했어 심지어. 근데 또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진짜 불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안 좋은 꼬드김. 근데 손 배우님이 예전에는 막 그렇게 연희한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자기 사람이 중심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안 좋다는 걸 이제 딱 그게 돼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둘의 편의점 앞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는 자연과 우리한테 집중을 하자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연희 이야기는 좀 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씬을 어떻게 보면 삭제된 씬 중엔 제일 큰 씬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가 없어졌죠. 그렇게 됐구나. 진짜 제가 이거는 다음 질문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올 봄에 우라카이 하루키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여기서 연희 역을 맡은 임선우 배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었어요. 작업은 재밌었냐,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자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냐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딱 집어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많이 잘려 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가 못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하고는 정말 즐겁게 작업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너무 미안하죠. 이게 참. 그 어쨌든 편집하고 나서의 어떤 그 완성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가장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각본상 안에서는 되게 소중했던 어떤 씬들도 이게 그 흐름을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는 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선우 언니한테도 사실 너무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해서 드러난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럼요. 네. 나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자기도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요번에 저희 연애 빠진 로맨스가 DVD가 출시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그 삭제 장면 그 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풀었네. 혹시 저희가 요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DVD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임선우 배우님이 요즘 대운인 것 같아요. 언니 너무 너무 네, 그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운이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그 임선혜 감독님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셔서 열심히 지금 독립영화 찍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임선혜 감독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임선혜 감독님 사무실에 약간 꼽사리를 껴가지고 시나리오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선우 배우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뻗쳐서 갔어요 지금. 너무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운이다 그분이 그런 생각이. 오늘 계속 이제 사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요, 제가 그런 걸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살아보니까 정말 내 마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절대 자기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밤과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오고 따뜻했다 추워지고 뭐 그냥 낙엽이 지면 지는 대로 그냥 꺾여서 내려와야 되고 이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 예. 그런 의미에서 뭐가 이렇게 탁 결정적으로 되고 누군가를 탁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내가 막 노력해서 목표로 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보다 물론 그거 하고 있어야죠. 근데 안 될 때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내가 그냥 그럴 땐가 보다 하고 자꾸 균형을 잡다 보면 어느 날 탁 운이
딱 찾아와가지고 딱 만개가 돼요. 그게 진짜 귀인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청정하게 하고 있어야 돼. 마음도 기운도. 맞아. 예, 청정하게 하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 죽겠다 이러고 고립되고 집에 있고 막 술 먹고 아들한테 짜증 내고 막 이러면 자기 좋은 운도 다 달아나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결국은 딱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건 어떤 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아니죠. 오늘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여러 조연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함자영하고 바구리가 이끌어 나가는 극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조연들이 감칠나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금방 빠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거 반복하고 그냥 오로지 그 둘만이 끌고 나가는 거죠. 보통 셋 끌고 나가든지 뭐 그런데 오로지 둘만이 이렇게 끌고 나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거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딱 둘만으로 그걸 쫙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감독님의 어떤 특별한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시나리오 쓰면 딱 단둘만 이렇게 끌고 나가게끔 썼다가도 아니야 다른 조연들이 뭘 좀 더 하면 뭐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조연의 비중을 늘리다가 시나리오가 계속 망조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그럼 이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둘이만 계속 나오는 걸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장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장르라는 거는 어떤 장르가 가진 어떤 속성, 전형적인 거 이런 것이 모여서 장르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계속 꽁냥거리는 걸 우리가 보고 싶어서 돈을 내고 극장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기 뭐 군산에 밤에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셀바스 끌고 이렇게 나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 영화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반추해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걸 가서 충족시켜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둘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였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내 질문 요지 알아들으셨죠? 개떡같이 얘기했지만. 아, 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지점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면서도 한계인 것 같은 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막 비포 선라이즈 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두 명만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에 기획 개발할 때도 제가 계속 좀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 그 두 명만 나와서 이런 것만 쓰니까 그게 너무 이제 상업 영화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서브 캐릭터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받다가 그때 제가 뭔가 언제 한번 이게 뭐가 딱 왔었냐면 이게 막 피드백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CJ에 계시는 많은 모니터링 요원분들이나 PD님들이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는데 막 너무 다른 말로 여러 가지의 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이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아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인정을 했고 그럼 나는 왜 이 두 사람을 응원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썼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저는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자꾸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하기 이런 게 저는 되게 전형적이라고 느껴서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씩씩한 여자 주인공 다 어려움도 헤쳐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반항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쓰니까 근데 애초에 그 사랑이란 것의 특성이 상대방을 좀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간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둘이 멀어지고 있는 거 그렇게 쓰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뭔가 다시 쓰지 않고 원래 시나리오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게끔 만들도록 재배치를 시켰어요 시나리오를. 근데 그러니까 피드백이 또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말하면 아까 감독이 말한 것처럼 그 로맨틱 코미디의 속성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돼야 하는 게 관객들이 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판타지면서
나한테도 이런 저런 일이 나도 응원받고 싶고 내 사랑을 그런 걸 충족시키려고 그런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갈등에 놓이고 뭐 주변에 서브 캐릭터들이 방해 공작을 하지만 어쨌든 너와 나는 서로 마음으로 연결돼 있고 우리 둘은 결국 서로를 알아볼 거고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두 사람 위주로 많이 좀 쓰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다음 영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캐릭터 막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막 또 계속 두 명 얘기만 근데 인물들 좀 많이 나오면 전 좀 어수선해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저의 뭐 장점이자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연애 빠진 로맨스는 사실 뭐 편집장님도 있고 바구리란 인물을 꼬시는 연이라는 인물도 있고 뭐 자영이의 예전 남자친구 자영이가 미련을 못 버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들을 나름 배치하면서 그때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서브 캐릭터들이 여러한 걸 도움을 주는 거구나, 이 조화를 참 잘 이뤄야 되는 거구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한테 그래서 제가 감독님 영화를 다 본 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고백했어요. 저는 감독님 영화를 연애 빠진 로맨스와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그 두 개만 봤다. 하지만 연애 빠진 로맨스 한 번 본 거 아니고 두 번 봤다.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요. 전 정가영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있어서 좀 영화를 더 집중해서 봤고 그리고 인터뷰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욕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릴 때만 자기가 살아있는 기분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시내 21에 나온 기사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독립 영화 차분하게 앉아서 안 봤지만 막 TV 틀면 막 이렇게 짤로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고 그렇게 심층해서 못 봐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볼게요. 근데 너무 그 인터뷰만 봐도 저는 감독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욕망하는 자를 그리는 거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낀다. 아니 되게 지금 들으니까 되게 별로네요. 그런 말을 했던 게 너무 싫은데요. 그거 너무 싫은데요. 지금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분 영화를 사람들이 되게 발칙하다. 현실적이면서도 진솔하고 당돌하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 움츠러들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은 거를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말맛을 보는 느낌. 근데 그 질문하고 그 말씀하신 거랑 저랑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뭐였냐면 저는 뭔가를 욕망하면 살아있다는 기분 물론 느끼지만 욕망했기 때문에 금방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네. 왜냐하면 욕망도 그림자가 있어요. 욕망의 그림자가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욕망하면 그 욕망한 걸 얻기 위해서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감독님 영화의 캐릭터들을 보면 그 조인성을 좋아하세요만 떠올려 봐도 욕망하는 바가 분명해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는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욕망하는 캐릭터의 불안이 없거나 덜하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영화가 발칙해지고 그 둘에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렇게 인물이 욕망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시나리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욕망하는 자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말끔하게 이렇게 쭉 당겨서 거기까지 힘있게 쓰기가 저 속에서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감독님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불안한 걸 본인이 없을 수도 있고 왜 없다면 내가 왜 없는 캐릭터를 만들지 이런 걸 파면 훨씬 더 복잡한 다중적인 아이러니 이런 걸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가영이 될까? 뭐 이런 혼자 잡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아 근데 그 말씀해주신 게 진짜 약간 오은영 박사님 상담 그 하는 것처럼 되게 저의 그런 20대 시절의 어떤 빛과 그림자를 되게 잘 파헤쳐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강하지만 그거를 스스로도 말리지 못했고 정감을 붙잡지 못했고 저는 막 엄청 그런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데 불안이 분명히 있는데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 폭주하느라. 그래서 욕망이 너무 세.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되게 발칙하고 당돌한 영화 나오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부산영화제 가서 입수하고 그게 다 불안이에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거기 그 런치 행사장 그 막 깐느 프로그래머 다 와 있는데 그 슬리퍼 이게 다 불안의 흔적들. 그게 엄청 불안했더라.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이게 근데 욕망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인간이. 몰랐던 진짜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욕망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뭔가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나를 너무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 나이가 조금 됐기 때문에 막 제가 너무 뭘 욕망하면 그냥 놔요 손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나리오보다 더 중요해 그게. 그죠. 나를 막 골로 파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싫죠. 오은영 상담소 됐네? 어떡하지? 힘들어. 근데 최근에서야 좀 감정을 잘 알아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화났구나. 슬프구나. 예전엔 그냥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천둥벌거지처럼 막 살았고 최근에서야 조금 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이걸 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조금 근데 그런다고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가영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총명하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면 어떤 영화를 만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도 너무 부럽고요. 전 감독님보다 더 어렸을 때는 더 천둥벌거숭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제가 되게 예전에 감독님이 아마 첫 단편 그 예지원 배우님 나오시고 밥통이 우리 순이 그런 순이. 이상한 영화 있었어요. 예. 근데 주인공이 이제 예지원 배우님이랑 밥통이에요. 밥통이 말을 걸잖아요. 계속 배우님한테. 그게 어렸을 때 보고 어머 뭐야 대박. 되게 근데 엄청 그 말투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해지고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아까 대화하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거 잘 감사해요 감독님. 그거 10시에 찍었는데 2시에 끝난 거예요. 4시간 만에 다 찍어서. 그래갖고 낮술 마시러 갔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작비가 5만 원 들었는데 디프리비가 25만 원 들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아마 감독님을 검색해 봤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하셔가지고 역시 프랑스는 밥통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네. 프랑스에 오래 살았거든요. 6년 반 동안 살았는데 예, 졸업도 하고 네. 그냥 진짜 그 졸업장 하나 달라고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돌아오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졸업장 하나 없이. 근데 그 졸업장이 나한테 뭘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 강의를 한 적도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됐기는 했는데 그 프랑스 갔을 때 저 일주일 만에 제가 잘못 온 거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토양의 어떤 기질, 사람들의 기질 이런 게 저랑 안 맞는 데였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그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거든요. 저 절대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진짜 네. 놀 만큼 놀았는데 그러고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린 스타일 진짜 그 옛날 그 진부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놀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릴 때 많이 놀아서. 근데 그래서 제가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파리로 갔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다 놀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공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정신 차려서 유학 가니까 막 유학 가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애들이 진짜 한 20명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공항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걔들이 아. 저를 보내면서 어. 막 자기들이 못다한 공부까지 내가 다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파리에 갔는데 걔들이 눈에 밟혀서 못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 아. 예, 뭐 프랑스에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랬답니다. 아무튼 감독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 봄에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범죄도시 2도 재밌게 봤고요. 근데 그 손석구 배우님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이. 그중 여성 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남자만 있으면 된다. 구씨하고 손석구. 그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모두 다 손석구한테 반했을 때, 아니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연애 빠진 로맨스가 그때 다시 해자돼서 막 티빙 이런 데 계속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연애 빠진 로맨스 다시 보기. 손석구를 찾아서. 근데 그때도 아니 이 영화가, 저 감독님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이 연애 빠진 로맨스를. 요때 딱 맞춰서 개봉했으면 500만 원 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때 감독이 아쉽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운이 따라줘야 된다니까. 진짜로 이게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그때 아쉽지 않았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손석구 배우님과 정종서 배우님을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그 캐스팅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손 배우님이 가진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확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시기가 이렇게 금방 올 줄은 사실 몰랐었는데, 거의 막 이렇게 많이 잘 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사실 뭐 저나 뭐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나 뭐 CJ 여기서 사실 너무 많이 아쉽죠. 이게 연애 빠진 맞아요.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가 이제 정말 요즘 요런 시기에 나왔을 때, 아 진짜 그때 처음 개봉했을 때 관객 수보다 좀 더 많이 이제 이 영화가 극장에서 많이 틀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운때가 역시 사람은 맞아야 되나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손 배우님 잘 돼서 지금이라도 조금 뒤늦게나마 이 영화의 어떤 존재를 좀 이렇게 찾아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손석구 배우님, 전종서 배우님, 사실 이 영화 제목이 제일 처음에는 서른이었었어요. 서른이었다가 우리 자영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최종 개봉 제목은 연애 빠진 로맨스가 됐는데, 제가 서른이라고 쓸 때만 해도 두 남녀 캐릭터가 30살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손 배우님이 저희 CJ PD님께서 어떤 감독님을 통해서 손석구 배우님을 알게 돼서 그분에게 시나리오를 보내드렸고, 손 배우님이 다행히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합류가 되고, 또 바로 종서 배우도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드렸는데 또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에 아마 회사에서는 또 몇 분한테 다른 분한테 원래 보내드렸었는데 아마 좀 까이고 이러다가 이것도 다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캐릭터의 될 때 된다. 이 캐릭터들이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이 그렇게 선호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조금 세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손석구 배우님, 전종서 배우님이 원래 기본적인 성격도 되게 좀 화끈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고, 나 조금 도전적이어도 나 이런 발칙한 거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모든 배우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임자가 다 있나 보구나 해가지고 두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잘 해주셨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서른이란 제목도 이제 조금 둘 다 서른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이 바뀌었던 것 같고, 뭔가 처음에 제가 잡았었던 함자영이랑 캐릭터랑 바구리라는 캐릭터도 사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두 배우님이 투입되면서 사실 진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캐릭터가 변모해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렸던 자영이는 지금 이 영화 속 자영이보다 조금 더 자존감도 더 낮고, 더 약간 인생을 더 흥청망청 살고 맨날 술에 쩔어 살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싫어하고,
막 그냥 난 섹스만 할래 막 거의 이렇게 조금 그런 노답 캐릭터였는데 종서가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낯설 것 같다 사람들한테 어쨌든 공감을 시켜야 되고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종서는 이 여자가 지금 잠깐은 방황하고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중심이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이러한 그래도 그런 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수용이 되고 이래서 좀 많이 캐릭터도 그랬고 손석구 배우님은 워낙 되게 일단 다 맞춰주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조금 자기 의견을 내기보단 어쨌든 작가나 감독이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영이란 캐릭터가 조금 이렇게 변모하면서 바구리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자영이보다는 조금 더 개성이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영이의 그런 모습을 좀 알아봐주고 서로 이제 사랑 교감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되게 잘 묘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대사에 음. 정말 좋은 대사에 너무 말만나게 맞아요. 그거 보면 이제 감탄이 돼요. 제가 진짜 진짜 감독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은 정말 배우구나. 네, 정말. 왜냐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말맛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 똑같은 대사를 줘도 이렇게 맛있게 딱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연기하시는 그런 훌륭한 배우들 만나야지만 이게 바닥바닥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우 두 분을 만나서 일단 그냥 다 부럽습니다. 저는 감독님.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편집장 역을 맡은 김재하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잠깐 나왔다가 빠졌다가 또 잠깐 나왔다가 빠졌다 하는데 그 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연기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오버 액션, 그러니까 오버한 연기 같거든요. 근데도 사실 거부감이 전혀 없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짧게 나왔지만 그분 그 눈빛과 표정과 그 과장된 제스처가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편집장 역에 대한 감독님만의 생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으면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재하 배우님 정말 너무 훌륭하신 배우님. 인품도 너무 그러시고 그래서 사실 김재하 배우님이랑 촬영하면서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고 그 편집장 역할이 되게 그 역할도 좀 수정이 많이 되고 이러면서 좀 이게 너무 편집장이 바구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저게 조금 현실에서 가능한 편집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너무 비호감으로 그려지면 안 되는데 저게 좀 납득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고민 많이 하다가 굉장히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저 사람도 저 직책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게 이거를 각본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걸 이렇게 쓴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이렇게 배우들이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오버가 그 비호감인 걸 다 까먹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딱 캐릭터로 잡아서 싹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인물들 중에 저는 제일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걸 딱 살려준 분이 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 바구리한테 이렇게 써봐 할 때 그 버전을 배우님께서 약간 감독님 이거 약간 이렇게 능구렁이 버전, 이거는 조금 좀 둔한 뭐 거북이 버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막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손 배우님이 저희 셋이 찰떡같이 재화 배우님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로듀서 할 때 정말 연기 잘하시는 좋은 배우님들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배우님들의 특징이 김재하 같은 배우님 같이 자기가 받은 대사가 있으면 그거를 버전을 몇 개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감독이 저거 제일 마음에 들어하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우분들도 진짜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정말 계속 신화를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것도 부러웠습니다. 그런 배우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더 이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어. 내가 감독님이 모르는 어떤 연기의 영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욕심을 많이 내신 거고 너무 감사한. 저도 그 배우님이랑 꼭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 진짜 너무 좋아하고 예, 어쨌든 하여튼 정말 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유독 다른 배우들보다 전종서 배우님이 입고 나온 옷이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고 나온 의상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죄다 좀 특이한데 근데 묘하게 그 배우한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산 옷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혹시 함자영 의상은 어떤 경로로 마련된 옷들인지 궁금하고 왜 그렇게 줄창 스웨터를 많이 입는지도 궁금해요. 안 그래도 맞아요. 그 의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희 의상 피팅 할 때 종서가 조금 더 이 캐릭터를 더 잘 사랑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의상 실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냥 종서가 자기 옷 되게 많은데 혹시 이거 한 번만 봐줄 수 없냐 이렇게 의견을 먼저 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 볼까 한번 너가 편한 옷이 사실 제일 캐릭터한테 좋으니까 해서 자기 옷을 정말 다 가져와서 근데 이거 어때요?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많이 의견을 냈었고 입은 옷의 거의 대부분이 종서 옷이에요. 그리고 아마 뭐 그 친구 이제 외국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저희 매의 눈이 맞았네. 한국에서 산 옷이 아닌 것 같다. 완전 매의 눈. 네. 그거 뭐 매의 눈이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또 여기 관객분들이 재밌는 질문을 좀 받으려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질문하고 빨리빨리 대답하고 준비해온 거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그 신박한 이름을 짓는 감독님만의 장면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저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이렇게 딱 바로 느낌을 주잖아요. 함자영, 바구리. 그래서 그렇게 장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찬실이라는 이름이 빛날 찬 열매실이라고 빛나는 열매. 영화에선 나오지 않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인물이 저한테 영감을 불러줄 것 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시나리오를 막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독님은 되게 신박한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따라한 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인데 저도 신박한 이름 지어놨거든요. 요번에 쓰는 시나리오. 정말요? 예, 다음에 영화 나오면 그 제 신박한 이름 어떤지 평가해 주시고 감독님만의 장면 노하우, 장면 노하우 듣고 싶습니다. 그냥 맨날 24시간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이건 진짜 궁금한 건데.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 물론 그걸 항상 잘 표현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관객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막 영화를 이제 공부하듯이 보시는 분들 말고 진짜 비싼 돈 내고 영화를 보러 영화관까지 오는 관객들이 만족 그런 걸 채워주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은 상업 영화를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이 그렇게 뭐 저는 뭐 속물은 아니지만 돈이 무서운 건 알아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대사가 많은 씬들 감독님 영화 저도 대사가 없지 않거든요. 영화를 보면 사실 대사가 주가 돼서 그걸 끌고 나가는데 이런 걸 막 시나리오 쓰다 보면 자칫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풍성하지 않을까봐 괜히 이것저것 막 넣어봐요. 그러다 결국은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다시 대사로 돌아오거든요. 감독님도 혹시 저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볼거리가 풍성하지 않을까봐. 그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만이 했던 어떤 방식들? 근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아직 이제 덜 깨우쳤는데 아직 뭔가 그래도 대사가 재밌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이를테면 그 완벽한 타인 있잖아요. 그 영화도 이제 한 집안에서만 6명 정도 인물이 이렇게 계속 대화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
그 뭐지 저희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 너무 재밌긴 재밌었는데 한 집에서만 일어나니까 조금 보는 재미는 없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런 걸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보는 재미보다는 그래도 조금 말을 살리는 게 조금 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싶은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이 고민도 분명히 부딪혀야 되는 날이 그렇고 그러면 감독님 네,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단편 영화 찍을 때도 그 고민을 계속했었고 첫 영화 찍을 때도 그 고민을 계속했었는데 어쨌든 시각적인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뭔가를 인위적으로 넣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만족도 관객의 만족도를 채워주려고 이것저것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볼 가도 결국은 제가 표현한 대사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나서 다시 거기로 돌아오기는 해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긴 대사신을 써놓으면 이게 이제 콘티 작업을 할 때 카메라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롱테이크로 가지 않을 바에는 이 컷을 어떻게 대사신 그러니까 액션씬이나 이런 거는 카메라 셋업 장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사씬은 뻔하거든요. 풀샷 따고 뭐 그 사이즈별로 따고 그다음에 붙이고. 근데 이거는 너무 내가 시각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관객한테 다가갈지 너무 안일한 셋업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은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어떤 셋업을 해야 될지가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콘티 작업할 때 이 카메라 셋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감독님만의 컨셉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감독님도 여전히 그것이 쉽지 않은 걸 느끼는 건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쉽지 않다고 느끼고 저희 콘티웨이 하면서도 사실 이제 콘티 작가님이랑 차영 감독님이랑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대사들을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또 컷을 나눌 것이며 또 공간도 거의 뭐 술집 거의 그렇잖아요. 술집이랑 공간들이 막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고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작업했던 촬영 감독님한테도 너 대사 너무 좋은데 너 되게 촬영하기 힘든 시나리오야 가영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매력적이면 관객들이 배우한테 눈이 가잖아요. 종서나 석구 배우 다 너무 이게 눈이 가게 되는 매력적인 얼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방법이 아닌가? 조금 어쨌든 관건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개사신 쓰면서 너무 어려운 게 그래서 결국은 롱테이크가 제일 나은 거거든요. 대사 그러니까 상업영화 독립영화 이게 아니라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한 대사를 제일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롱테이크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컷을 쪼개면 같은 걸 반복해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연결을 맞춰서 결국은 편집할 때 거기에 맞게 이질적인 걸 다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카메라 셋업 해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걸 가지고 살아있게끔 보이게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대사씬에서 카메라 셋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고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한 공간에서 계속 죽창 대화만 하면 지루해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 그냥 재밌게 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히려 좀 그 압박에서 좀 해방돼서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이제 작가 감독님 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근데 두렵죠. 저는 범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남을 먼저 생각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저를 고민에 빠뜨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잘못 많이 저지를 그 범인.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직박구리를 설날 아침에 만난다는 설정이거든요.
저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자러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찍 나와서 헌혈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이질적인 게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막 쾌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날에 만난다는 설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독특하게 하려고 아주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평범하지 않은 나를 골라서 하필 왜 또 굳이 헌혈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섹스 파트너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지 않은 관계잖아요. 너랑 나랑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근데 왠지 그러면 설날은 되게 뭔가 숭고함이 있고, 헌혈도 사실 되게 선행이고, 그래서 그렇게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질적인 걸 다 조합하면 오히려 조금 더 관객들이 신선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막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아니. 네. 기를 받고 싶다. 근데 그렇게 느껴주셔서 사실 다행이죠. 그런 거 좀 잘 캐치 안 하고 보통은 보시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감독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럽거든요. 나도 그건 우연히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고민하다가 뭐 영감이랑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오는 건 아니고, 머리를 쓰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걔가 나한테 오는 거죠. 나도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너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대사를 많이 쓴 감독님한테도 꼭 기억에 남는 애정하는 대사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이 영화에서. 애정하는 대사 하나요? 네. 그 요즘에 막 짤로 이 영화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너 서른이 왜 서른인 줄 알아? 서 얼른, 그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썼지만서도 참 좋다. 맨날 그런 생각하면 자연스럽고. 저는 감독님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관심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야한 생각을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영화에 욕도 쓰고 싶고, 근데 못해. 써보면 씨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인연화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오히려 착한데 그래요. 재밌죠, 사람이. 그러니까 예. 너무 신기해. 근데 진짜. 그리고 일단 슬슬 질문을 정리하면서 관객분들한테 일단 제가 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우리가 자연과의 만남을 자신의 칼럼에 연재한 사실을 자영이 알게 되면서 둘은 급속도로 멀어지잖아요. 근데 자영은 바로 보란 듯 온라인에다가 신상 공개하고 바구리,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고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어쩌면 이제 관객들한테 이러한 갈등을 잘 설득시키는 게 과제였을 건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논리를 만든다고 감독들이 거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되게 전형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논리가 뭐라고, 그 피드백에 보면 맨날 논리를 따지잖아요. 그 논리 만드는 게,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전형적인 것 같지만 상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앞부분은 굉장히 발칙한 소재로 굉장히 밝게 가는데 어쨌든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영화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아무것도 시사하는 바가 없는 그냥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만은 아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들이 위기를 겪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관객분들에게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시나리오 기획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상상들이나 봤던 많은 영화들에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도, 정말 그거를 결국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쨌든 수습을 해야 이야기를 끝내고 결말이란 게
있을 텐데 그런 고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영화 속의 갈등은 어쨌든 우리라는 인물이 몰래 자영이에 대한 글을 어딘가 연재하고 있었고 나중에 자영이가 그거 딱 알게 되고 엄청난 배신감과 어떤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이런 걸 느끼면서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복수를 하고 이제 진짜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서서히 어떤 그 갈등에 대해서 두 인물이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내가 뭘 어떤 짓을 자영이한테 저질렀던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영이도 나름대로 그 친구가 왜 계속 머릿속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막 나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었던 걸까 이런 걸 떠올리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엔딩이 됐던 거였는데 사실 뭐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결말 갈등 해소에 대한 그런 그 이제 관객들의 코멘트를 많이 보면서 사실 아쉽다는 코멘트도 많았거든요. 조금 결말 너무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화에선 그냥 진짜 더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메시지 이런 게 결국 영화 안에 담기면 좋은 거고 대부분의 많은 영화들이 다 담기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 그런 건 어쨌든 함자영이라는 인물이 그 섹스가 1이고 사랑이 2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구리를 만나고 그와의 어떤 교감 안에서 어떤 걸 느끼면서 아 사랑이 1이고 섹스가 2여야 되는 거구나 뭔가 이런 거 어떤 순서가 바뀌는 그게 그녀의 어떤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게 그나마 이 영화에 담고자 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받아볼 텐데요. 제가 평소에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1시간이 지나서 제가 금방 화장실을 빨리 갔다가 와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 5분 안 걸릴 거예요. 갔다 오겠습니다. 감독님 나가셨을 때 네.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혹시 정가연 감독님께 질문하실 분? 감독님 요즘에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요즘에요? 요즘에는 술 줄이자? 네, 그것도 욕망이라면 욕망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자는 욕망에 사로잡혀 술 줄이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을 정말로 해야 될 때가 왔어서 연애 빠진 로맨스 촬영 끝나고 정말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작품 이제 뭐 할지 정말로 열심히 잘 생각을 해보자 요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술은 줄이시면 창작의 욕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요. 늘 감독들은 주의하면서 언제나 술과 함께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에서 뭐 그 남자 주인공도 그러지만 사실 감독님도 이 시나리오 쓰거나 이럴 때 본인 경험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전 남친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장면 내가 어떤 경험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경험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데이팅 어플을 써본 적은 없고, 전 남친? 그냥 잘 만든 것 같더라. 이런 정도 씁쓸하네요. 또 다른 분? 예, 감독님 그 전작들 제목이 영화 이스터에그로 나온 거를 보면서 이제 카메오로 한 컷쯤 짧은 씬이라고 나올까 싶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셨는지? 예.
아, 제가 직접 이 영화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요? 아, 네. 네, 그 맞아요. 비치 온 더 비치는 그 뮤지컬 거기에 짧게 제목이 들어가고 밤치기는 포스터로 자영이 방에 붙여져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짧게 출연을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평양냉면집 씬에서 그 소주 가져다주는 아주머니 역할로 잠깐 등장할까 했는데 그날 이 평양냉면집 씬이 저희 촬영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아, 진짜 오늘 끝나는구나. 근데 보조 출연자분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아, 현장이 마지막 날까지 진짜 너무 어수선하고 다들 신경이 정말 예민해져 있고 와,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힘들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괜히 이거 나 한다고 깝쳤다가 마지막 날 직사계 욕만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 사리고 이제 준비되신 아주머니 역할 보조 출연자분께서 해주셨죠. 감독님 연기 해보신 저는 연기 욕심이 1도 없고. 아, 근데 감독님 너무 예, 저는 근데 이제 사투리로 저같이 나오는 거는 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왜 네. 감독님이 하셨다고 그 감독님 그 이재용 감독님 다큐 예. 뒷담화 거기서 너무 되게 인상적으로 예, 저는 뭐 저같이 제 역을 본인 역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예, 뭐 좀 일단은 표준말 안 되고, 그리고 뭐 연기 욕심 없고, 그리고 그만큼의 또 재능이 있지도 않고 연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같이 겸손의 발언이 아니라 재능 없음으로 뻔뻔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근데 왜 진짜 배우가 되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저처럼 아니요, 저 전혀 연기는 안 되고 본인 역으로만 할 수 있다? 아니요, 이제 제 역으로도 네. 예,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 분 한 분 손 들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네. 자, 손 들어 주세요. 예, 제일 먼저 들었었으니까 벌써 세 분씩. 그 환자형 대사 중에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오지선다로 다시 대답을 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좀 환자형 캐릭터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 건지 약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거 넣을 때 글쎄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냥 뭔가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몸은 섞었지만 사실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술 마시는 김에 우리 질문 하나씩 서로한테 주고받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 거였어가지고 좀 최대한 그 서로에게 하는 질문을 좀 재밌게 구성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실 흔하지 않죠. 막 그렇게 오지선다로 대답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뭔가 그 씬에서 이걸 넣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재미로만 생각해가지고 넣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네, 마구마구 막 손들어 주세요. 감독님 두 분 다 진짜 실제로 처음 보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강한 감독님 같고 여긴 귀여운 강한 감독님 같은데 어떻게 감독님 이름들 중에 저 연애 빠진 로맨스가 있잖아요. 그 연애하고 로맨스는 원래 술 하나하고 사랑하고 섹스가 아까 그 포인트가 있던데 그 포인트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좀.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뭔가 저의 20대에 늘 주 관심사가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술, 뭐 연애, 섹스, 뭐 그런 긴장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 욕망에 충실한 정가영.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낸 영화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상업 영화에 데뷔하게 된다면 뭔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 뭐 가장 보통의 연애, 이 영화도 되게 거의 술자리 씬이 대부분이고 이런데 저도 뭔가 그
되게 그러면서도 어쨌든 극장 관객층이 20, 30대가 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사실 연애 다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 예, 그런 걸 최대한 조금 많이 끌어모으면서 내 관심사도 녹여낼 수 있으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데이팅 어플이란 소재는 아까 그 질문이 들어왔어. 뭐 여러 가지 저의 경험이 있는 거냐 해서 저는 없다고 했는데, 감독님 데이팅 어플이란 소재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점점 사람 만날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뭐 연애를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뭐 이게 남자 여자가 연애가 시작되려면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봉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연애가 싹 트려면 그냥 어떤 특정한 시공간대에 계속 볼 수 있는 루틴이 있어야지 싹 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촬영한다, 연애할 수 있죠. 오늘도 봤는데 내일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모레도 어떤 특정한 시간에 공간대에 그 사람이 가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 연애를 고 할 건지 말 건지 마음도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 때 그래서 연애 가능한 거예요. 눈 뜨면 학교 가면 걔들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도 그 시간대에 그 남자가 나타나니까. 근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아니 무슨 동호회 뭐 그런 데 가입 안 하고 교회 안 가고 뭐 이러면 어디서 만납니까? 회사에서 근데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는 자기의 밥벌이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아니면 소문이라도 나면 잘 안 되면 휴증이 너무 크잖아요. 자기 밥통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애초에 문을 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요즘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낯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가능성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풍토와 그런 것 때문에 데이팅 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나야죠. 만날 수 있을 때 젊을 때 만나야지 나이 들면 뭐 그만큼 사람 만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연애 왜 안 합니까?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정말 해야 된다는 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독님 그 공백기 길었던 적 거의 한 번도 없으세요? 있죠. 저 뭐 찬실이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저는 사실 진짜 일밖에 안 해서 그 청춘을 일에다 오롯이 바쳤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지금도 원통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짜 연애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연애를 하면 해보고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진짜 연애를 해보고 어느 정도 자기 인지와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 연애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결점이 있는지. 그때 가장 자기의 결점을 쉽게 발견하거든요. 그 결점 하나가 너무 고치기 어려운 거라는 거를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의 연애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결점, 내 어린 시절에 어떤 이런 불안과 이런 방어 기제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이럴 때 못 견뎌하고 이 남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게 다 연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치겠다라는 마음이 그제서야 들기 때문에 데이팅 앱이면 어떻고 뭐 길 가면 어떻습니까? 전 무조건 연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너무 충실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네, 저기 계신 분. 더 빨리 손을 드신 분한테 마이크가 가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스크린 잡힐 때를 좀 많이 인상 깊게 봤는데 보통 되게 여러 장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잡히잖아요. 근데 보통 바구리가 왼쪽에 서고 함자영이 오른쪽에 서게 구도를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딱 두 번 방명록 훔쳐올 때랑 마지막에 제외할 때만 두 사람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의미가 있나 해서. 일단 저도 몰랐던 사실이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스크립터 분 같은 느낌. 그러게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두 배우가 그렇게 서는 게 편했다라든지 아마도 보통 동선 같은 건 좀 촬영 감독님이 이분이 여기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좀 잡아주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분 아까 또 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창작자로서 되게 무언가를 만들 때 많은 것이 소모되고 고난과 역경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또 창작할 수 있는 요즘의 원동력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뭐 잔고죠. 통장 잔고가 저로 하여금 얼른 일어나서 글 써라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돈이 아닌 어떤 거는 그냥 오히려 요즘에 막 20대 때 그리고 연애 빠진 로맨스까지도 저는 막 되게 막 승부욕이 너무 강하고 막 다 내가 이기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에 되게 그냥 달려갔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로 내 머릿속 이야기가 내가 잘 만들기만 하면 정말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한테 내 머릿속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멋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최근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지만 내가 진짜 잘하고 싶다. 정말로 멋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저를 되게 많이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세요? 저도 궁금하십니까? 저는 제가 아직 창작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글 쓰면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오롯이 거기에 제 시간을 바치거든요. 근데 뭐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소진되고 인생에서 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못 누리고 그거에 다 바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돌진하는 스타일이고 딴 걸 안 쳐다보고 그것만 했던 사람. 그러다 인생이 한번 망하고 나서 사람이 안 변해요. 여전히 또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루 속에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만 짬을 내서 뭐 산책도 하고 근데 사람은 자주 못 만날 거 같아요. 만나고 오면 글이 안 써지니까. 근데 어쨌든 창작이 좋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힘들지만 괴롭고 그것이 또 성공으로 기결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창작을 하면 결국은 좋은 걸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과 맞춰서 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냥 힘들지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창작이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볼 걸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세히 봐야 결국 한 씬을 만들 수 있고 한 영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창작자로서 좋은 일이지 그게 좋은 점이 아닐까.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을 드신 세 분 일어나셔서 빠르게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영화 뒤에 얘기를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박오리라는 캐릭터가 이제 자연과 사귀다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 만약에
찬실이와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감독님이 이제 주선자로서 각 캐릭터들이 이제 잘 이어지게끔 어필을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줄지가 좀 궁금해요. 예. 저희가 주선자로서 예. 이제 자영이랑은 헤어진 우리를 예. 찬실이한테 소개를 해줄 때요. 예. 일단 자영이가 되게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라는 인물이 되게 상심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상심이 크다 보면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영화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찬실이가 영화 PD잖아요. 야, 너 그렇게 영화 많이 보지 말고 그냥 나는 PD님이 있는데 되게 씩씩하시고 가끔씩 좀 환영처럼 장국영을 보긴 하지만 건실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건실하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찬실이 너무 씩씩하고. 저는 둘이 잘 안 될 것 같아. 소개시켜줘도 내 생각에는. 근데 소개 주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맨날 나쁜 년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여자, 네가 끌리는 여자만 만나지 말고. 사실 자영한테도 끌리는 거잖아요. 전혀 그냥 착실한 연애를 한번 요번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건강하고. 근데 그렇게 끌리진 않을 거야. 그래도 만나다 보면 정이 드니까, 그리고 누나니까 편한 마음으로. 네. 왠지 연남동의 어떤 바에서 만날 것 같아요.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 강말근 배우님이랑 손석구 배우님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김영하고 만났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 그런 것처럼. 놀란 그런 것처럼. 근데 둘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좀 성향이 성격은 다르지만 성향이 비슷한 데가 있어서 원래 연애는 진짜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아시죠? 나랑 다른 사람? 네, 많이 비슷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끌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둘은 잘 안 될 것 같다고. 비슷해서. 네. 근데 사귀진 않더라도 이제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는. 근데 진짜 나가지도 않을 것 같아. 바구리가. 안 나갈 것 같아. 나이가 너무 많잖아. 바구리는 33살이고 찬실이는 41살인데. 7살 여자? 20대부터 60대까지 이상형인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잔데. 그게 가능해? 어쨌든 찬실이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만나면 일단 뭐 어리고 젊고 잘생기고 거기다 굿인데. 최선을 다해야죠. 또 모르는 거죠. 이쪽이 빠질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연애는 사실 끝나고 나면 일정 기간의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가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는데 이렇게 바로 그냥 환승하면 금방 끝나요. 네, 이렇게 진지한 답변 원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오늘 진짜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정가영 감독님한테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이 자리 총총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정말 감독님 처음 뵙는 거고, 우리 둘의 호흡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너무 감독님 너무 재밌으시고 구수하시고 너무 잘 대해주셔서 저도 너무 하면서 편안했고, 오늘 저희 대화 이거 들으러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도 지금 작업 상업영화 준비하고 계시고 저도 다음 작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다음 작품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조심히 돌아가세요.